안녕하십니까? 논문 분석을 통한 인공체장 개발 동향 파악 및 이상적 연구 방향에 대한 의학적 고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최준희입니다. 먼저 내용의 대부분을 요약한 초록입니다.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인슐린 피하 주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인공췌장입니다. 인공췌장이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그에 맞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구로 글루코스 모니터, 알고리즘, 인슐린 펌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공췌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주로 알고리즘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명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여 인공췌장이 실제 임상에 상용화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의학적 논의점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췌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논문에 탐색하였고, 인공췌장이 혈당을 가장 잘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학습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만든 인공췌장 논문을 16개 추출하여 인공췌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글루코스 모니터로는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글루코스 컨트롤러로는 서큐테니어스 인슐린 펌프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의 경우 대체로 강화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 오브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각 연구를 비교 분석하면서 세 가지 요소 외에 차이점이 두드러진 항목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environment였습니다. 정해진 양의 식사를 했을 경우, 식사를 하지 않거나 부족한 양의 식사를 했을 경우, 탄단지 비율이 다른 식사를 했을 경우, 운동을 했을 경우 등으로 환자분을 나누어 인공췌장에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현 가능한 인공췌장이 구축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environment라고 판단하였지만, 체계적인 environment 설계를 통해 인공췌장이 타입 1 DM뿐만 아니라 타입 2 DM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배경 및 연구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제1형 당뇨병 혹은 경구의 혈당 강화제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 치료법인 인슐린 피하 주사는 환자가 직접 주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인슐린 주입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의학적으로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표입니다. 인공췌장은 먼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기존 인슐린 피하 주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 모니터, 알고리즘, 인슐린 펌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강화학습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알고리즘으로 여러 방식이 이용될 수 있으나 인디비주얼라이즈 트리트먼트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 인공췌장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목표 혈당이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향 및 목표입니다. 인공췌장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알고리즘의 개발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표는 저희가 의학도의 시선으로서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의학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제시를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대상 및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펀메드, 스매틱 스콜라에서 아티피셜 팬크레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타입 1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습니다. 시스테믹 강화학습의 어떤 요소가 인공췌장 개발에 주로 이용되어 있는지 기술된 시스테믹 리뷰인 테즈드르 앳 얼을 근거로 하여서 29개의 논문 중 16개의 논문을 추출하였습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 중 1번에서 12번은 클래스 오브 리인포스먼트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클래스 오브 리인포스먼트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기존의 리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 연구에서 연도별로 주로 이용된 방식을 위주로 고르게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3번에서 16번 인용 논문은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위해서 강화학습 인자종 플래닝 측면을 고려하여 추출하였습니다. 5번에서 7번 논문은 리얼 페이션트와 실리코 페이션트의 비교를 위해서 리얼 페이션트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추출했습니다.
이처럼 논문을 추출한 후에는 인공췌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세부 요소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디스카운트 팩터, 트랜지셔널 팩터, 그리고 글루코스 모니터와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에이전트의 설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16개 논문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팩터, 글루코스 모니터링 팩터, 글루코스 컨트롤 팩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여기는 표가 너무 길어서 표를 첨부하지는 못하였으나 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1-1은 Reinforcement Factor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값입니다. 클래스 오브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AC 러닝이 31.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Q 러닝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둘 다 18.75%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플래닝 방법의 경우 모델 프리 방법이 모델 베이스드 방법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환자 설정의 경우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타입의 경우 타입 1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가 58.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타입 2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보스 또는 언노운이 뒤를 이었습니다. 페이션트 타입으로는 실리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리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리얼 페이션트로 연구한 논문은 7번 논문으로 총 5,5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액션은 인슐린 인퓨전을 의미하는 인자로 컨티뉴어스 액션과 디스크릿 액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컨티뉴어스 액션의 경우에는 AC 러닝을 이용한 8번에서 12번 논문과 GPRL을 이용한 13번에서 15번 논문에서 이용되었습니다. 디스크릿 액션 같은 경우에는 Q 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1번에서 3번 논문과 쌀사 방법을 이용한 4번 논문, 그리고 DP 방법을 이용한 6번에서 7번 논문, 그리고 V 러닝을 이용한 16번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unknown이 most common했습니다. 다음은 표 1-2입니다. 1-2에서는 reinforcement factor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은 스테이트와 리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디스크리트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었습니다. 리워드는 대체적으로 클래스 오브 리인포스먼트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표 2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글루코스 모니터링의 경우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SMBG 그리고 베이설 글루코스 레벨 하루 2회 그리고 HbA1c 테스트가 테스트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글루코스 컨트롤 경우에는 서큐테니어스 인슐린 펌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인퓨전, 인트라비너스 인슐린 펌프, 인텐시브 케어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의 고찰 및 결론입니다. 저희의 연구의 고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 리뷰 저널인 테즈더러 에돌은 리절트의 합리성에 대해서 주로 결과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인용한 대부분의 논문이 의학적인 요소보다는 강화학습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간극이 생긴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발행 연도에 따라 새롭게 반영 및 개선되는 동향을 고려하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7년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목표 혈당치를 설정하였고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2018년에서 2019년, 즉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은 ABBA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 메소드에 대해서는 AC 러닝은 가장 최근에 나온 리인포스먼트 러닝 메소드로 최근 논문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효용성 면에서 다른 메소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족한 점이지만 이는 저희 의학도의 몫보다는 개발자의 몫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군의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논문이 타입 1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타입 2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췌장의 개발이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 팩터를 고려한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연구 방향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논문이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 명의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비해서는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글루코스 레벨을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레벨의 범위 설정 시 의학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스테이트를 설정하고 있는 논문은 8번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입니다. 모델 프리 러닝이 모델 베이스 러닝에 비해 학습에 더 적합하다는 가설을 저희는 앞서 세운 바가 있으며 이는 참고 논문 20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그러나 리인포스먼트 러닝 임팩터와 인바이러먼트 팩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연구가 이루어진 기간이 길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논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관점을 위주로 리뷰했기 때문에 기존 논문과는 반대로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중에 타입 1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위주로 다루고 있는 점, 그리고 듀얼 아티피셜 판크리아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이 나머지 한계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팩터의 경우 대부분의 몫이 개발자의 몫이나 인바이러먼트 팩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의학의 역할로 보여진다는 것이 저희의 최종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제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